무기력에 잠식되어서 웅크리고만 있다면 낮은 담이 넘사벽으로 보이는 이유는 한국에서 근래에 무기력이라는 말이 하드가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청년, 청년, 어린 걸 가릴 것 없이 피곤하고 여유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기력에 관해서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셸리그먼 박사가 진행한 동물 실험 이야기에서 개를 한 마리 실험 상자에 넣은 후에 가벼운 전기 충격을 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한 실험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경험의 반복. 첫 번째 그룹은 전기 충격이 있을 때 개가 상자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충격이 멈추고 도록 설계된 상자에 넣었습니다. 개가 충격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애쓰다가 우연히 버튼을 누르면 충격이 멈춰내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의 개는 버튼을 눌러도 전기 충격이 멈추지 않게 설계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 그룹의 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전기 충격을 멈출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개들이 받는 전기 충격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그룹의 개가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그룹의 개에게도 전기 충격이 멈추도록 연동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개에게는 비교적 그룹으로 충격이 전혀 없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실험 후에 개들을 새로운 상자로 옮겨 다시 실험했는데 새 상자는 가운데 설치된 낮은 담을 경계로 한쪽은 전기 충격이 있고 다른 한쪽은 전기 충격이 없었습니다. 각 그룹별로 개를 한 마리씩 전기 충격이 있는 쪽에 놓았는데 이때 각 그룹의 개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얼른 낮은 담을 넘어서 충격이 없는 안전한 곳을 피했는데 놀랍게도 두 번째 그룹의 개들은 충격을 견디며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충격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담을 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이고 세 번째 그룹은 개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편한 환경을 피해서 담을 넘어갈 수 있었고 하지만 두 번째 그룹에게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 학습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환경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으며 자신은 무기력할 뿐이라고 학습한 것이죠. 셸리그먼 박사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들이 부정적인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방법이 없으면 학습된 무기력이 생깁니다. 첫 번째 그룹의 두 번째 그룹에 주어진 트라우마는 같았지만은 첫 번째 그룹의 개에게는 환경을 제어할 자율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무기력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실험과 비슷한 실제 상황이 있습니다. 서커스나 관광지 같은 곳에서 일하는 코끼리의 경우가 그렇죠. 거대하고 힘센 동물의 땅에 박힌 작은 나무 말뚝에 묶여 한 발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뚝에 묶이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아기 코끼리였을 때의 내리에 깊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성체가 되어 힘이 생겨서 저도 막대를 뽑고 벗어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극복을 위해서 작은 시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다.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보도록 한다. 하루하루 열심히 처음에 가고자 하는 것을 하면은 이렇게 나치 수용소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유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박사가 하는 말은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마치 인력을 하나씩 뜯어서 그 뒤에 짧은 일기를 적어놓은 사람과 같다. 후에 풍요로운 순간들과 충실하게 살아온 순간들을 돌아보며 뿌듯함과 또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능동적으로 달려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힘들었던 순간에서 또 맞서서 나갈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네요. 해야만 한 일에 끌려가듯이 살고 있다면은 우연이 아닌 선택에 이 인생을 결정한다. 살다 보면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이나 공부, 살림, 육아 같은 것들이죠. 시대적 또 갈등, 또 뭐 이런 것들. 우리는 항상 선택권이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증 겪고 있는 애나 씨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은 회사에 다니던 그녀는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장사를 하고 계셔서 도와줄 상황이 못되고 친정부모님은 먼지에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돌봐줄 도우미를 고용하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남편 또한 회사에서 불이익에 내려서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 외에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던 애나 씨는 하는 수 없이 전업주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나라는 전쟁은 점점 희미해지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말 애나 씨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커리어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다른 부분에서 허리띠를 절라매고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좀 이르긴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지만 실은 애나 씨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고 그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육아를 감당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죠. I choose to. 선택의 주체는 나 자신이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 내가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I have to가 아니라 I choose to. 나는 선택하기로 한다. 스스로 뿌듯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자.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대개 뭐 아니면 도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런지 아닌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처음 병이 찾아올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속 병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낫는다를 I choose to get better 하고 싶었지.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저에게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치료가 어렵다는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유튜브로 알려진 클레어 와인랜드는 유전질환인 랑포성 선유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평생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투병하다가 21세기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그녀의 인생을 두고 혹자는 태어나지 않은 게 나았을 삶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그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듯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난치병이라는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뿌듯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게. 여기서 긍정의 마음은 나는 다 나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긍정은 한자로 오를 긍자 오리 여길 긍 정할 정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너는 잘하고 있다. 5분이라도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로 살던 제가 돌연 만성 난치병 환자가 되었을 때는 깊이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로 인해서 작가의 길을 가고 닥터지하고 유튜브 채널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끝나야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오직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데, 하지만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 자신이 뿌듯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 집중하며 살아보면 어떨까요?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소크라테스식 질문표. 때로는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쯤 자기 자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내면의 생각을 끌어내고 그 생각이 타당한지 평가해서 보다 논리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힘든데도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볼 수 있습니다. 왜 가기 싫은 직장에 계속 다녀? 이러면 직장이 없으면 돈을 벌잖아. 응?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왜 그게 너에게 중요한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옷도 못 사고 마시는 것도 못 사먹고 어떻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데? 캐션.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텐데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캐션. 너는 멸시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왜 그렇게 중요해? 난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며 살고 싶어. 앤서. 캐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 어때서? 그게 너에게 어떤 의미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어때? 어떤데? 왜 그게 중요해? 그게 너에게 어떤 의미인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연쇄적으로 질문해 봅니다. 이렇게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깊숙한 내면의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앞서 말한 인지 모델의 핵심 신념에 다가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나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사랑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만 자꾸 곁길로 빠지면은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네. 그게 어떤데? 그럼 어떤데?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반대 질문을 해본다는 거지. 앞으로 중요한 선택의 길에 있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망설이신다면은 소크라테스식 질문 과정을 밟아보기 바란다 했네요. 코어 마인드 트레이닝 프랙티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할 때 현재 자신에게 닥친 가장 깊은 고민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자. 그랬어요. 이제 옷이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은 당신을 위해서 출근하기 싫을 수도 있겠네. 아침에 일어나기 출근 죽기보다 싫었던 적이 있나요? have to가 아니라 choose to. 선택. 해야만 해.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말을 표현해서 드디어 내가 일을 하러 갈 수 있게 됐구나. 돌이켜보면 할 수가 없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다른 과보다도 대체로 더 돈독합니다. 환자들이 아무에게나 보이지 못할 속마음을 보여주는 상대가 정신과 의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병가를 내고 떠나갔을 때 당황했을 환자들이 눈에 아른거리더군요. 아이들은 물가에 놔두고 떠나온 엄마 마냥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아픈 와중에도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서 내 환자들을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복에 집중했다. 조금 나아졌다고 판단하자마자 저는 다시 일하러 나갈 결심을 했습니다. 제 담당에서들은 아직 무리라고 했지만 당시 저는 환자들과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출근하던 첫날은 운전할 힘이 없어 남편이 태워다 주기도 했고, 시내로 들어서는 고가도로에 오르자 볼티모어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아무렇지 않게 보이던 풍경인데 그날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드디어 일을 하러 갈 수 있게 되었구나. Finally I get to go to work. 일하러 가면서 이렇게 감동이 차오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 I got to. I have to가 아니라 해야 되는 I got to. 내가 할 수 있네. 180도 바른다. I get to로 바뀌면서 똑같은 길을 지나는 제 마음이 180도 바뀐 것이다. 하기 싫은 일도 즐겁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다. 결국 건강성의 이유로 케네디 그리거 인스티튜트에서 진료하는 것은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고, 이런 전속기술 의과대학 교수로서 수련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이 좀 더 생겨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했고, 트레이너들은 꼭 숨 넘어가려 할 때쯤에 한 번 더 하라고 하죠.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 힘들어서 더는 못할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에 트레이너가 한 번 더 오르라고 시키더군요. 그때 이웃에게 배운 마법의 주문은 한 번 더 해야만 해. 이가 아니고 대신에 한 번 더 하게 된 게 어디야? 한 번 더 하게 된 게 어디야? 제게는 계단을 오르기는커녕 제대로 서 있거나 잠시 걷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세요. 이제 계단을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인가요? 살짝 입꼬리를 미소를 머금고 I get to do one more time.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마주 하고 있다면 이 마법을 한번 해보라. 마법을 한번 걸어봐라. 이렇게 했네요.